현대로 넘어올수록 우리나라 뭐가 들어가요? 일제 침략기가 들어가죠. 일제 침략기.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이 떠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이란 나라가 가라앉아야 돼.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일단 한글을 세종대왕, 조선의 최고의 왕이죠. 10,000원짜리 지폐,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세종대왕이 만드셨는데 조선이 죽어야 한글에 뜰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조선이 어떻게 망했죠? 일본이 들어갔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어. 그리고 대한제국이 들었었어. 그럼 어때요? 나라의 정통성. 이게 중요되죠. 자주성이. 그러면 한글 썼겠어요? 아니, 한문 썼겠어요? 안 쓴다니까. 중국말 못 써요. 한글 쓰죠. 왜? 국가의 전통성을 나타내야 되니까. 다시. 그렇죠. 요걸 안 돼요. 요거. 그러니까 요때 한글이 굉장히 많이 떠요. 실제로 지식인들 다 한글 신문 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신문이다? 한글 신문이다. 이거 써줄까요? 아이고, 한글 신문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세로로 써야 되겠어. 이렇게. 그렇죠?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 딱 나오죠. 이렇게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 온 박사들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최초의 한글 신문을 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이 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학 작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다. 반드시 나오죠. 그런데 이걸 누가 이용했다? 일본이 이용했어. 일본이. 그쵸?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나왔어. 근데 일본이 이용한단 말이야. 이거를. 왜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친일파를 양성하죠. 친일파를. 이겁니다. 친일 문학이에요. 친일 문학. 이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뭐 이광수라든지 또 서정주, 국화 앞에서 서정주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렇죠? 친일 문학이다. 이거 사실 국화 앞에서도 국화가 그 일본 꽃이 국화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서정주 시인이 옛날에 뭐 친일파가 아니다 논란이 많았죠. 요즘에는 친일파가 딱 됐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한글 문학이 나왔는데 다 친일 문학이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걸 배우겠어요, 여러분들? 안 배운다니까. 안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배울 거야, 한글을? 그러면 이때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문학이야. 네. 그럼 여기서 소설이 나왔을까요? 안 나온다. 소설 절대 안 나와. 왜? 언제 써요? 쓸 시간이 없다. 참 이거 안타깝죠. 쓸 시간이 없어. 그쵸? 왜요? 일본한테 반항하고 독립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주권을 이야기해. 소설 쓰겠어요, 여러분들? 언제 봐? 그쵸? 실을 것도 없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를 쓰다, 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의 첫 시작이 뭐예요? 사실 정확히 뭐냐면 독립문학이에요, 독립문학. 독립을 외치는 문학이죠, 문학. 이게 우리나라 한글의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네, 자주성 확립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작이 힘들었죠,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배우는 게 이육사. 그쵸? 또 누구 있어요? 우리 동주영, 그쵸? 윤동주영, 그죠? 윤씨니까 이육사, 육사형, 동주영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누구죠? 그 스님, 그 있잖아요. 한용운, 그죠? 한용훈 스님, 그죠? 우리 스님 이런 분들 또 많이 있겠죠? 김소월 이런 분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분들. 김소월 시인은 이제 물론 진달래꽃 하면서 뭐라 그럴까? 뭐 독립 어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문제에 나오긴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활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제는 뭐야? 그럼 주제 독립에 대한 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의 시작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좋다는 거죠. 알겠죠? 이 정도 다 알죠? 네. 그런데 또 독립했어, 우리나라가. 독립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독립의 희열 느끼면서 우리가 시를 썼을까요? 소설을 썼을까요? 안 썼다라는 거죠. 또 못 썼어. 왜? 그럼 시와 소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돼, 당연히? 프롤레타리아. 그쵸? 혁명. 이게 뭐예요? 공산당.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층들이 공산당으로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문학을 만들어냈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다 공산문학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책을 많이 썼겠죠. 이거 배웠겠어요?
안 배우죠. 여러분, 민주주의 진영, 우리 남한, 그쵸? 우리 남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공산 문학을 배울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들어섰어. 에서도 배울 수 있는 주제가 없다. 또 없다. 알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25 일어났죠. 6.25. 그쵸? 유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6.25 있고, 유교가 1951년에 발발해서 3년에 끝났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해졌어요. 그럼 시와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 여러분들. 또 없어요. 네, 없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글을 창제한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그쵸? 세종대왕께서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의 왕이 된 첫 번째 조선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함께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넘었죠. 한글 창제가 600년 됐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한글의 역사는 몇 년은 안 돼요. 짧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문학의 처음이 언제냐면 1960년대가 처음이에요, 사실. 조금, 그러니까 진짜 조금 먹고 살만할 정도? 이때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문학이. 그럼 이전까지는 어떤 문학이었다? 독립.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 여기서 요거 1, 요거 2. 이 정도예요. 이게 몇 년이나 됐겠어요, 그쵸? 이거 숨어 다니면서 쓴 건데 얘는 나라를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어떤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쓴 거죠, 사실. 어떤 큰 철학을 가지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한글 문학의 특징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짧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동안 어떤 역사를 이뤄냈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농촌에서 시작해서 농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흘러갔죠, 점점 이렇게. 맞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대 문학의 주제는 뭐예요, 그럼?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허무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현대 문학의 중심이에요, 이게. 네. 또는 어떤 게 있었죠? 배경이 어때, 배경이 일제시대야.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농민이나, 그쵸, 어떤 독립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얘가 좀 3번, 여기 4번, 1번, 2번, 3번, 4번 이 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는 대부분 어때? 허무하다. 맨날 고립되어 있고 고독하고 성북동 비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허무하고 이런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점점 시대에 갈수록 잘 살아져. 그렇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 일으키면서 막 핸드폰 나오고 IT 강국 발전하고, 그쵸? 이러면서 어때? 현대, 진짜 초현대죠, 지금의 문화죠, 지금의 문화. 사랑. 딴 거 없다. 사랑. 밝아요, 지금 문화가. 밝아요. 이런 거예요. 꿈. 이런 겁니다. 물론 허무함과 또 과거에 대한 것과 현대 비판이라든지 어떤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100% 있죠. 근데 정치, 종교에 관련된, 일단 정치, 종교에 관련된 어떠한 문학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이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안 돼요. 알겠죠? 특히 시험에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이다, 꿈이다,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주제가. 여기까지. 알겠죠? 그 흐름이 뭔지 알겠죠?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시나요? 일단 한번 정리해볼까요?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1번 강의가 꽤 길었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번 고전 자연, 풍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좋다. 우리가 최고다. 좋다. 지금의 생활이 좋다는 거죠. 지금이라는 건 농사일, 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배경 작자미상이에요. 작자미상이면은 정치나 사회를 풍자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까지 가요. 이게 고전이에요. 알겠죠? 다음 일제시대. 그럼 어때요? 독립에 대한 염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가. 알겠죠?
3번이 언제죠? 저기 초반 허무. 어떻게?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이런 거. 그리고 또 일제 시대가 배경인 소설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4번 이 다음 지나온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 그쵸? 이런 거. 이게 현대시죠, 현대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제가요,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뭐 작품은 많고 내용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그쵸? 그러니까 시나 소설을 볼 때 주제가 많지 않네? 그럼 고전 소설이야? 그럼 이 정도 주제에서 문제가 나오겠네. 일제시대, 이육사시야? 그러면 이런 주제겠네. 뻔하네. 이렇게 감을 잡고 들어가면 해석할 때 또 문제를 볼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오늘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주제. 엄청 길었어.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할 내용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또 비문학과 다른 시와 소설의 독해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자, 모두 안녕!